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 유형자산에 이어서 무형자산 그리고 기타 비유동자산을 같이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48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입니다. 자, 우선 무형자산, 형태가 없는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유형자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개념이죠. 유형자산은 토지, 건물, 비품, 차량, 운반구에서 형태가 다 있는데 얘네들은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자, 유형자산은 물리적인 형체가 없는 비유동자산으로 근데도 식별이 가능하고 돈으로 환산해서 장부에 기록이 가능하고 왜냐하면 회계장부는 다 돈으로 표시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하고 이게 돈이 돼야지 돈이 안 되는 거 갖고 있으면 뭐예요. 그 다음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데 이게 회사에 수익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으면서 또 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 대표적인 게 산업재산권, 특허권, 신한권, 의장권 이러한 것들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이 무형자산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보면 산업재산권에서 특허권, 특허청이 있어서 법적으로 보장을 받기 위해서 특허 신청을 하죠. 불편하고 비용이 들어가지만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뭐 진단 키트부터 시작해서 뭐 치료제와 백신도 만들면 더욱 좋겠는데 자, 그런 특허권, 신용신한권 옛날에 전화기 보면 귀 따로 이렇게 말하는 거 따로 했는데 이걸 뭐예요? 전화기인데도 한 손으로 양쪽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는 신용신한권. 전화기를 에디슨이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레이엄 벨이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건 특허예요. 근데 전화기를 이렇게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한 건 신용신한권. 그 다음 뭐 의장권, 뭐 형태나 색상을 조금 더 바꾼다든가 상표권. 우리 과자 사 먹죠. 그 각각의 과자 이름에는 상표가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과 같이 법률적으로 일정 기간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각각 이게 독점적인 권리를 법적으로 정해줍니다. 뭐 3년, 5년, 10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라이선스, 특정 기술이나 특허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거는 라이선스 하면 돈 주고 우리가 몇 년은 쓸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특허를 냈지만 생산할 능력이 없으면 요 라이선스를 돈 받고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거를 라이선스라 그러고요. 프랜차이즈, CU 같은 게 뭐 24시간 편의점이 대표적이죠. 특정 기업과의 계약에 의해 일정한 지역에서 상품이나 용역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계약에 의해서 맺어집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돈 주고 프랜차이즈 계약을 했다면 회계상의 개정 과목은 프랜차이즈 이렇게 적습니다. 그 다음에 저작권, 뭐 저작권법은 다 알죠. 본인이 글을 쓴 거나 디자인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작곡을 하거나 그런 것들은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저작권은 기한 제한 없습니다. 자식한테 물려주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직접 뭐 회계 프로그램 같은 거 직접 만들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만든 걸 빌려다 쓰기도 합니다. 특히 윈도우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많죠. 프로그램들. 이러한 것들은 소프트웨어라 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비.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개발비라 해서 비자가 붙었는데 비용이 아니고 무형자산으로 봅니다. 물론 이것도 좀 더 구분하긴 해요. 성공하지 못한 비용 들어간 거는 개발비로 안 봅니다. 성공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러한 경우. 그 다음에 우리 사무실 빌릴 때 월세 얼마인데 보증금 얼마 하죠? 보증금을 우리 전세 금을 줬다 그러죠. 그거는 임차 권리금이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세금 외에도 임차 보증금 이외에 그거는 임차 보증금이고요. 임차 보증금 외에 추가로 더 돈을 달라 그래요. 못 줘 하면 안 빌려주겠죠. 근데 추가로 줄 만한 경우가 있어요. 이미 단골 손님이 많은 식당 같은데.
그런 경우에 추가로 권리금을 지불하는 경우 있습니다. 자, 아까 전세금은 임차 보증금이고요. 이건 기타 비유동 자산에서 배울 겁니다. 권리금. 그래서 추가로 주는 돈은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무형자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회사는 없는데 광업회사, 일정한 광구에서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법적으로 이것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광업권. 또 어업권. 일정한 수면에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영업권. 다른 회사를 인수합병할 때 돈을 더 많이 주는 경우. 우리 요즘 뭐 배달의 민족이니 뭐니 뭐 있죠. 그 배달하는 업체들 요거 외국 회사에 팔렸던데 그럴 때 돈을 추가로 더 그 회사의 자산 부채보다도 더 많은 돈을 줬을 때 이런 경우에 영업권이라 그럽니다. 자, 요 권리금과 영업권은 유사한 듯 하면서도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건 아예 회사를 사버린 겁니다. 근데 요거는 임대를 받아서 전세보증금 외에 추가로 권리금을 더 준 거, 이런 거는 임차 권리금 구분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붕괴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개발비,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해 발행한 비용인데 이 비용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렇게 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와 그 다음에 앞에 경상자가 붙은 여긴 연구개발비인데 얘는 경상연구개발비, 다른 말로 시험연구비란 말을 씁니다. 요거는 불확실한 경우, 근데 얘는 확실한 경우,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특허를 받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특허권이 아직 나온 건 아닌데 그럴 경우에 얘는 무형자산으로 인정하는데 만약에 돈이 나갔다 그러면 이거는 개발비, 빗자가 붙었다 해서 비용이 아니고 무형자산으로 하고요. 경상자가 앞에 붙었다 그러면 불확실한 연구비, 이런 경우는 비용으로, 만약에 실패했다 그냥 비용으로 끝나는 거고요. 성공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들어간 비용은 개발비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발비란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 관련하여 발행한 비용인데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성공 가능성이 높을 때, 그럴 때 이렇게 개발비라는 개정 과목을 씁니다.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 뭐 특허권, 신용신안권, 의장, 뭐 여러 가지들이 있죠. 자, 3년까지 10억의 개발비를 투자해 특허를 받았으니 10년 동안 독점적으로 쓸 수 있다. 그럴 경우에 특허와 관련된 들어간 비용, 개발하는 비용이 있고 특허와 관련돼서 들어가는 비용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 특허를 대신 특허청에 내주는 그런 전문직들도 있죠. 자, 해서 특허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돈이 뭐 1,000만 원 나갔다 그러면 특허권 또는 산업재산권, 이렇게 명칭을 씁니다. 자, 한번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149페이지에 있는 예제 문제. 다음 거를 분개해보자. 서울상사는 신제품 제작과 관련하여 500만 원을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신제품이라고 단서 조항에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한 연구개발이 아니고 이미 신제품이 나올 정도예요. 그런 경우에는 개발비로 보는 겁니다. 개발비. 그래서 차변에 개발비라는 자산이 증가합니다. 무형자산. 얼마? 500만 원. 그리고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어요. 그러면 당좌예금이라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자산이 감소죠. 당좌예금 500만 원. 자, 이렇게 하고요. 위 신제품 개발이 성공하여 특허권을 취득했습니다. 근데 특허권 취득하면서 들어간 비용, 등록비가 있어요. 현금으로 지급하다 하면 요 30만 원은 특허권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권 또는 산업재산권 해도 맞습니다. 자, 30만 원. 그리고 뭘로 줬어요? 현금으로 지급,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 30만 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3번. 경기 상사의 제품을 서울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적으로 판매, 그리고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다. 자, 이건 뭐예요? 24시간 편의점. 독점적인 판매.
어느 일정 지역. 그래서 서울이라는 지역을 여기는 한정을 지었죠. 자, 이거 프랜차이즈입니다. 프랜차이즈. 그래서 차변에 프랜차이즈라는 무형자산이 증가합니다. 얼마 줬어요? 300만 원. 자, 현금으로 줬습니다. 대변에 현금 30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자, 지금 제가 이 동영상을 촬영하면 편집을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을 쓰는데 프리미엄 프로 그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매달 지불합니다. 정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 또 이렇게 윈도우 10 정품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서 돈이 나갔다 그러면 소프트웨어라는 계정 과목을 써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회계 담당자가 돼서 근무하는데 뭐 오피스 프로그램 같은 거 파워포인트라든가 엑셀 다 정품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요즘 저작권 단속 바로 들어와요. 그런데 요거 뭘로 하지?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선배한테 욕 먹습니다. 소프트웨어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그걸 써야 됩니다. 업무 관리를 위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제작 또는 구입 사용할 경우 그 취득 또는 제작 비용은 소프트웨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요. 자, 현금 주고 구입했어요. 그럼 대변에 현금 차변에 소프트웨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소프트웨어도 종류별로 막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 적요를 안에다가 뭐 윈도우 10 아니면 프리미어 아니면 MS 오피스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자, 영업권. 이거는 아예 프랜차이즈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회사를 아예 인수 합병해서 사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왜 추가로 돈 주냐? 거기 위치가 좋아. 홍대 쪽이 그런 경우는 권리금도 있지만 그걸 아예 사게 되면 그거는 추가로 또 돈을 줘야 됩니다. 유리한 위치, 유리한 매출액, 널리 알려진 인지도, 앞선 경쟁력. 아까 뭐 배달의 민족이니 뭐니 그거 외국 회사가 사들일 때 자, 권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이거를 뭐라 그러냐? 영업권이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영업권은 반드시 뭔가 유상으로 지불하고 취득한 것만. 아, 우리가 장사가 잘 돼. 요거 팔아도 돈 더 받겠어. 그래서 영업권 그거 쓰는 건 인정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요. 돈 주고 취득한 것만. 자, 타기업을 인수 합병하여 영업권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 회사 자산이 10원이에요. 부채가 3원. 그러면 자산 마이너스 부채 3원짜리 회사입니다. 아, 7원짜리 회사. 근데 만약에 8원을 줬다. 그럼 1원 더 준 거죠. 그 1원은 영업권이라고 작성을 합니다. 이럴 때만 영업권이란 무형자산이 생기는 겁니다. 자, 한번 실제 문제를 볼까요? 150페이지에 있는 예제 10번 문제. 서울 상사의 다음 거래를 분개해보자. 다음은 울산 상사의 재무상태표이다. 서울 상사는 울산 상사를 현금 3천만 원을 주고 인수했습니다. 자, 재무상태표를 봤더니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받으려면 합친 금액이죠. 1200만 원. 상품, 비품, 거기 산업재산권까지. 특허권도 있나 봐요. 요거 3천만 원짜리입니다. 자산이. 부채를 봤더니 매입 채무 있고 그 다음 요거 2천만 원 자본. 3천만 원, 1천만 원 빼면 2천만 원짜리 값어치 회사인데 근데 얼마 줬어요? 3천만 원, 1천만 원을 더 주고 샀습니다. 자본금보다도 1천만 원 더 줬을 때 2천만 원은 영업권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거를 분개하면 요거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이 회사 자산은 우리 회사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 회사 빚도 떠안아야 돼요. 부채는 부채대로 여기 대변에. 그래서 차변에 매출 채권부터 12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중간 생략하고 맨 마지막에 자, 산업재산권까지 전부 다 기록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회계 담당자면 이렇게 그 양수 양도 해가지고 사장님이 도장 다 찍고 해서 합병하는 걸로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개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대변에 요 매입 채무 그대로 적어줍니다. 자, 매입 채무. 자본금은 안 적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은 당연히 늘어나니까. 자, 근데 돈은 얼마 나갔냐? 3천만 원은 현금으로 나갔습니다. 현금 3천만 원. 그러면 요거 더하면 4천만 원인데 요쪽 차변합계는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1천만 원은 영업권 해서 여기다가 1천만 원을 적어주면 차변 4천만 원, 대변 4천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회계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무형자산은 다 했는데 이 무형자산도 유형자산처럼 상각이 있어요. 왜냐? 특허권도 뭐 10년이다 하면 뭐 어떤 거는 뭐 법적으로 20년인 것도 있지만 시간 지나면 그만큼 자산 값어치가 떨어져요. 나중에는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형자산의 상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유형자산은 감가상각비라고 그랬죠. 근데 무형자산은 시간이 지나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감가상각이라고 안 하고 그냥 상각 이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점이 뭐냐면 유형자산은 우리가 직접법 안 되고 간접법, 감가상각 누계액을 반드시 써야 된다라고 기업회계 기준에 그렇게 정해졌다 그랬죠. 무형자산은 예외입니다. 직접법, 직접 자산에서 차감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법적으로는 최대 20년을 넘을 수는 없는데, 자, 산업재산권을 상각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특허권이라든가 이거, 산업재산권 또는 특허권 해서 빼고 자산 감소시키고 무형자산 상각비, 무형자산 감가가 안 들어갔죠. 무형자산 상각비 해서 비용으로 처리하고요. 무형자산 직접 줄여버립니다.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 누계액하지만 간접적으로 평가 계정을 쓰지만 여기는 직접 차감해서 빼버립니다. 자, 이게 유형자산하고는 다른 점입니다. 자, 한번 실제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다음 거래를 분개해보자. 151페이지에 있는 예제 11번 문제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서울상사는 아래와 같이 당사가 보유한 특허권에 대하여 직접법으로 상각하다. 무형자산이고요. 직접법으로 한다고 친절하게 아예 문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허권 취득일 2018년 1월 1일. 취득금액 200만 원. 상각기간, 자, 내용연수 10년입니다. 정액법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정액법 공식대로 내용연수 10년분의 취득원가 200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액은 당연히 없습니다. 이거는 뭐 특허 기간 지나면 아무나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20만 원을 올해 상각을 해야 됩니다. 자, 유형자산하고 달리 감가라는 말을 안 쓰고 무형자산 상각비 해서 2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직접법으로 차감한다 그랬죠. 무형자산이란 자산이 감소, 특허권 또는 산업재산권 해도 맞습니다. 2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을 해주면 됩니다. 감가가 아니죠. 상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무형자산은 끝났고요. 기타 비유동자산입니다. 자, 우리가 비유동자산 4개 중에 3개를 다 배웠는데 제일 처음에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리고 거기 아무데도 못 들어가는 애매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요거는 뭐라고 하느냐? 기타 비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투자자산, 유형, 무형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자산으로서 어떤 게 있냐? 임차보증금, 전세금. 자, 전세계약을 맺고 월세는 얼마, 보증금 얼마 할 때 그 보증금, 요게 전세금이라 그러죠. 전세 얼마. 전세를 회계에서는 임차보증금. 나중에 이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돌려받기 전까지는 이게 우리 자산입니다. 이 돈은. 장기 매출채권 외상이 1년 이상인 경우 건설 공사들이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1년 이상짜리 금액이 워낙 크니까. 그 다음에 돈을 빌려줬는데 1년 이후에 돌려받기로 한 경우 자 장기 미수금, 뭐 장기 대여금 또는 공사를 했는데 우리 차량을 사용하다가 팔았어요. 돈은 나중에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장기 미수금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임차 보증금부터 하나씩 볼게요. 자, 임차 보증금은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타인이 부동산 또는 동산을 월세 등의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증금, 전세금. 건물 임차 시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대변의 현금 차변에는 임차 보증금, 이런 건물을 빌리면서 전세금을 줬을 때 임차 보증금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장님이 중개업소에 가서 계약해가지고 오겠죠? 그러면 야 여기 송금해 줘라. 아니면 현금 뭐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을 하든 아니면 직접 돈을 주든, 그리고 차변에는 뭐라고 적어야 되느냐? 임차 보증금 해서 딱 표시를 해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장기 매출 채권.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건설 공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1년 이후에 회수하기로 계약한 외상 매출금이나 받을 중에 1년짜리면 이건 참 힘들긴 하겠는데, 자 장기로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 상품 매출 차변에는 장기 외상 매출금이라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외상 매출금 하면 그건 단기가 생략된 거고요. 요거는 이런 경우에 장기라고 앞에 써줘야 됩니다. 자, 이걸 수금했어요. 그러면 장기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없어지고 돈 들어오겠죠. 차변의 현금.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실제 문제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자, 152페이지 예제 12번입니다. 다음 거래를 분개해보자. 서울상사는 영업용 점포를 2년간 임차하고 보증금 6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임차 보증금 나왔네요. 용어는. 그래서 차변에 임차 보증금이라는 기타 비유동 자산 보증금, 자, 금액 6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뭘로 지급했어요? 현금 60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해주면 되고요. 2번 부천상사의 상품 200만 원을 외상으로 매출하고, 자 대금은 20개월 후에 일괄받기로 했다. 1년 이상이에요. 그러면 장기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장기 외상 매출금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자 지금부터는 이제 3분법을 배웠으니까 팔았을 때 상품이라 안 하고 매출, 사오면 매입, 자 20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위 부천상사의 외상매출금 2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즉시 당좌예금 했으니까 현금 필요 없고 당좌예금 차변에 적어주면 되겠죠. 차변에 당좌예금 2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요 장기 외상 매출금이 없어집니다. 자산 감소, 장기 외상 매출금 20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이제 무형자산하고 기타 비유동 자산은 뭐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력 점검 확인학습 문제 152페이지에 있는 거는 요건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봤으면 좋겠고요. 자, 바로 건너뛰어서 실력 점검 문제, 수능 문제 나왔던 거 요거 한번 네 문제 요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153페이지에 있는 실력 점검 1번 문제. 다음은 땡땡 주식회사가 취득한 자산에 대한 안내문이다. 이에 나타난 거래 내용을 분개하는 경우 차변 계정 과목이 속하는
자산이 분류 항목으로 오른 것. 단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고요. 자, 2017년 수능 6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5월 소식 안내. 당사는 400만 원을 들여 신제품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권 취득에 필요한 재비용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관련법에 의해 특허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번 특허권 취득은 당사의 매출 신장 및 이익 창출에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을 것 같아요. 금액도 식별 가능하고, 자, 그동안 신제품 개발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했을 때, 자, 이걸 공개한다. 특허권 취득에 필요한 재비용 50만 원 나왔어요. 신제품 개발하는데 요때 붕괴를 하라 그러면 개발비가 되겠지만 지금 단계는 특허권 취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비용 50만 원 요것만 기록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차변에 뭐예요? 산업재산권 또는 특허권 50만 원. 대변에 현금이 되겠죠. 현금 50만 원. 자,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차변 개정 과목이 속하는 자산이 분류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특허권 또는 산업재산권은 무형자산이죠. 그래서 여기 5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 자, 다음은 자산이 종류별 특성에 대한 학습 활동지 일부이다. 체크된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 단 제시된 자료 위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2016년 수능 9월 모의평가 문제인데 학습 활동지 보았더니 학습 목표 자신이 종류별 특성을 구분할 수 있다. 자산이 종류별 특성에 해당하는 곳에 체크하시오. 취득 목적 체크된 거 보겠습니다. 기업이 영업상 활용할 목적으로 장기간 소유하는 자산, 그러면 비유동자산이 되는데 여기는 체크 안 됐어요. 투자 목적으로 장기간 소유하는 자산, 투자 자산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체크가 안 됐으니까. 자, 비유동자산 중에 하나인데 형태상의 특징, 물리적인 형체가 있는 이거 체크 안 됐어요. 그러면 투자 자산도 아니고 유형 자산도 아닙니다. 물리적인 형체는 없지만 무형 자산이 되네요. 식별 가능하다. 돈으로 화폐 얼마로 적을 수 있고 기업이 통제하고 법률상 이제 특허권 법률상 보호받는다는 뜻이죠. 비화폐성 자산이다. 자, 들어갈 수 있는 그러면 무형 자산, 토지는 유형 자산, 소모품은 이건 재고 자산에 들어가고요. 특허권, 예, 요게 해당이 되는 거죠. 임차 보증금은 기타 비유동 자산, 전세금, 장기 대여금은 이건 아까 체크한 거고, 자, 이것 기타 비유동 자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자, 다음은 땡땡 주식회사가 단기 중 신제품 개발과 관련하여, 자, 이제 무형자산 쪽에 뭔가가 나옵니다. 지출한 내용과 이를 분개한 것이다. 가하고 나 여기 있습니다. 들어갈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 단 회계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 1년이며 제시된 자료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요거 한번 봅시다. 단기 중 시제품 모형 제작을 위하여 총 500만 원이 현금을 지출하였다. 자, 이 중 7월 1일에 지금 여기 보면 가나 7월 1일과 8월 25일입니다. 지출한 100만 원은 무형자산이 인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형자산이 조건이 되려면 법적으로 권리도 보장받고 또 뭐예요? 이게 나중에 돈이 될 것 같고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되고, 근데 충족하지 못했다. 그러면 경상개발연구비 또는 시험연구비 비용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요거는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으며, 자, 그 다음 8월 25일에 지출한 나머지 400만 원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그럼 뭐예요? 개발비가 되죠. 얘는 개발비.
자, 그래서 다음 장에 보면, 자, 개발비, 나는 개발비 맞습니다. 나가 개발비, 예, 요게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근데 7월 1일은 경상자가 붙어서 경상개발비가 된다고 했죠. 요거,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 경상개발비 또는 시험연구비. 그래서 나는 개발비 맞고요. 요거는. 그 다음에 가는 경상개발비 또는 시험연구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4번 문제입니다. 문제가 지문이 굉장히 길어요. 자, 다음은 땡땡 주식회사의 2012년 특허권 관련 개정과 2월 시산표 일부이다. 2월 시산표 이 다음에 있습니다. 너무 분량이 많아서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 단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고 생각방법은 정액법, 잔존가치는 없으며 제시된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2014년 수능 문제입니다. 특허권, 무형자산이고요. 1월 1일 현금 주고 특허권이라는 자산이 증가. 이때 특허권이라는 자산이 생긴 겁니다. 근데 12월 31일 10,000원 상각했어요. 무형자산 상각비. 직접 법으로 뺐겠죠. 그래서 10,000원 특허권에서 마이너스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면 12월 30일 1년 지났으면 얼마? 90,000원 남은 겁니다. 직접 빼버리니까. 자, 그리고 무형자산 상각비라는 비용이 발생이니까 차변에 10,000원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건 손익계산서로 비용으로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2월 시산표. 자, 특허권하고 무형자산 상각비는 다시 갖다 놓고 그 밑에 2월 시산표. 차기 2월 적어주는 겁니다. 차기 2월만 모아놓는 표를 2월 시산표라 그래요. 이 앞에 차기가 빠진 겁니다. 자, 2월 시산표. 2012년 12월 31일. 요거죠. 2012년 12월 31일 상각하고 요 남은 거 90,000원. 여기 특허권 90,000원. 요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해석하면 특허권의 내용연수. 지금 100,000원인, 처음 취득할 때 100,000원인데 원래 얼마? 이게 1년치 상각비예요. 근데 이게 10,000원이에요. 그럼 몇 년에 걸쳐 한다는 소리예요. 정액법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매년 똑같은 금액이에요. 그럼 똑같이 해서 이게 다 없어지려면 10년이라는 소리죠. 특허권의 내용연수는 5년이다가 아니고 10년이다. 매년 10,000원씩. 자, 그 다음 두 번째. 취득 원가는 90,000원이다? 아니죠. 100,000원 주고 취득했어요. 현금 100,000원 주고. 그리고 지금 10,000원 상각하니까 90,000원 남은 겁니다.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죠. 100,000원이다. 90,000원이 아니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특허권이 상각 방법은 특허권은 무형자산이고 무형자산은 무조건 뭘로 한다? 직접법으로 하라 그랬죠. 요게 틀린 말입니다. 자, 요거는 유형자산일 때 간접법입니다. 그 다음에 4번 2012년 결산시, 여기 결산시 12월 31일 특허권 상각금액은 예, 요거 10,000원이죠. 무형자산 상각비 10,000원. 자, 요 4번이 맞는 게 되겠죠. 정답은 나왔습니다. 4번. 자, 그 다음 5번. 2012년 결산 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산업재산권은 80,000원이다? 아니죠. 2월 시산표, 차기 2월, 남은 자산 90,000원이죠. 10,000원은 상각됐고, 요 잘못된 거죠. 이건 내년도는 이렇게 되는데 2013년도는 2012년도는 자 10,000원 상각돼서 남은 거 90,000원입니다. 그래서 요게 틀렸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 자산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총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아직도 뭔가가 2% 부족하다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도 대비해야 되고 157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가
그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및 직업기초능력평가에서 자, 요 이론 시험 문제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21문제인데 요 다음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다 해봐요. 그리고 제가 요거 21문제를 천천히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거 할 거고요. 자, 이번 시간도 일단 자산을 다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 요거 끝나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부채 자본 들어갈 거고요.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